그만합시다. 이제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시키고 그냥 편안하게 항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대들하고 생각이 이념이 다르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대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고 북한하고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했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봐봐요. 통일의 종류가 있어. 통일 종류를 보면은 평화통일하고 무력통일하고 흡수통일이 있어. 이 세 개의 통일 중에서 본인들은 어떤 통일을 원해요? 이런 통일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본인들은 어떤 통일을 원해? 평화통일 그러는데 그러면 정권은 누가 잡아? 응? 그렇잖아. 정권은 누가 잡는데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럼 정권은 누가 잡아? 내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2인자가 되어가면서까지 1인자 자리를 내주려고 하겠냐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통일은 어떤 통일을 맞아? 조카 통일이 맞는 거야. 윤석열이가 맞았다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 전쟁 좋아해? 안 좋아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개미들은 전혀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겠어? 흡수 통일? 흡수 통일 어떻게? 흡수 통일을 하면은 북한 체제로 가? 아니면 북한이 우리 체제로 와? 그것도 아이러니한 거야. 그러면은 아까 전에 내가 여기 남겼죠? 하나 남았어. 여기서 평화통일이야. 평화통일 어떻게? 어떤 식의 평화? 어떤 식의 평화로 가야 될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어떤 식의 평화로 가야 될까요? 될까요? 응? 내가 이야기하는 거 듣고 통일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의 통일을 해야 될까? 응? 평화통일 중에서 아까 전에 평화통일이 좋다 그랬는데 어떻게 평화통일을 해야 돼? 어떻게 평화통일을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해봐요. 평화통일 어떤 식으로 평화통일 그랬는데 그래 평화롭게 통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평화로 통일을 해야 되겠냐고. 응? 그러니까 통일을 하려 그러면은 베트남처럼 조카 통일이 맞는 거야. 그 윤석열은 그런 생각이 있었겠지.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통일은 그게 맞는 거야. 근데 평화 통일을 한다. 그러면은 체제를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지. 일단은 그렇지 않을까? 그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게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북한하고 우리하고의 문화가 비슷하게 지금 갈 수가 있어? 갈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북한이 우리랑 비슷하게는 갈 수가 있어. 우리는 북한하고 비슷하게 갈 수는 없지만 왜 이런 거 있잖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먹부리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비슷하게 맞추고 그리고는 또 북한이 절대적으로 또 다 나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북한에 또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또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래서 문화를 일단 믹스를 시키고 그러고 있다가는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예,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일단은 체제부터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체제가 어떻게? 약간 사회주의식이지.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들어가지만 뭔가 좀 질서가 좀 잡혀진다라는 거고. 그리고는 이재명 한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대통령은 아니야. 왜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지금 소멸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무한정으로 오른다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주식장을 키운다라는 거야. 왜? 주머니에 차일 수가 있으니까 돈이. 그래가지고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뭐 북한하고의 좋은 관계로 가려고 하는 그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까 전에도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은 핵무기는 만들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한번 뉴스가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리고는 이재명 할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더 이상 계속해서 만들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냥 계속 만들어 가지고 무기를 팔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범위 선에서 핵을 보유한 북한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화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밀착이 되고, 그러면 서서히 해가지고는 뭐 어느 순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38선이 그냥 스르륵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봐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저 누구야? 능노부인가? 지금까지 북한이 한 짓을 보고도 그 얘기를 믿나요? 근데 이때까지 보면은 북한이 국지전을 일으켰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는 거야.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항상 국지전이 일어났던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은 그런 국지전이 일어나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는 한번 지켜볼 수도 있는 거지. 설마 뭐 나라를 어떻게 하겠어? 그 애들이. 봐봐요. 음, 내가 지금 윤석열 석방 이렇게 외치지만 그래도 내 몸 불사질러 가면서까지 윤석열 석방을 외치지 못한다고. 그렇지만은 정청래나 김민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은 미국에 대한 저항 이런 그걸 지 몸을 불사질러 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뭐 젊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서부지법 그 젊은 애들이 자유민주주의로 고수하기 위해서 지 몸을 불사질러 가면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난 봐봐, 나이가 드니까 이 방구석에서만 윤석열 석방을 외치지 진짜 몸소 실천을 해가면서까지는 아니라는 거야. 용기가 안 생긴다라는 거지. 그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더 이상은 남북 간의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안방을 가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꼭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면 항상 들어가 있잖아.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싫어하는 거야? 북한이 싫어하는 거야. 북한이 싫어한다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국민들을 옥죄고 힘들게 하면은 바로 깔아뭉개고, 아니면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래, 좋게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석방을 외쳐야 되는 거야. 윤석열 석방이야. 그리고는 정치적 이념은 질서를 잡는 건 좋지만은 공산주의, 우리나라 약간 공산주의 이런 것도 있긴 있어. 근데 프로테지가 똑같아야 되는 거지, 이전하고. 뭐 한 8대2 이렇게. 8은 자본주의, 2는 공산주의, 그렇게. 그리고 요 정도 선상에서 머물러 가지고 가면은 국민들도 그렇게 몸소 이렇게 느꼈을 때 반감은 안 생길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 뭐 또 체계주의야. 아유 정말 나는 이렇게 무지한가 싶기도 해. 일본하고 적대 감정 가져가지고 뭐 할 건데. 그렇지 않아? 또 우파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적대 감정 가져서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북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막말로 따지면은 일본도 다시 우리를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적대 감정 가질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런 찌라시 뿌리고 그러지 말아요, 이제는. 이제는 다 좋게 지내야 되는 거야. 다 좋게. 아시겠지요? 다 좋게 지내야 된다. 그러면 389명이 보는데 전부 다 좋아요를 누르셔요. 다 좋게 지내야 된다. 좋아요. 아니야? 다 좋게 지내야지. 내 말 틀려?
다 좋게 지내야지. 일본한테 반감 가지면은 일본은 또 쳐들어오겠다 이런 생각 안 가질까? 들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 중국은 우리 쳐들어오겠다는 생각 안 들까? 아무도 몰라. 저 원거리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해봐요. 북한만 생각할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잘 지내고 다 잘 지내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찌라시 이런 거 뿌리고 그런 거 하지 마. 이제는 주식을 해야 되는 거야. 노골적으로 이재명이가 부동산보다도 주식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주식장을 키운다라는 거지. 그 말은 음, 이유 없이 커질 수는 없어. 이유가 있는 거야. 그건 뭐 북한하고 좋은 관계로 가게 된다라는 거지. 외국에서 항상 이렇게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전쟁 리스크로 인해가 투자를 못 했는데 그 전쟁 리스크를 없앤다라는 거야. 그리고는 북한 같은 경우에도 북한 같은 경우에도가 아니라 북한에 보면은 그런 광물질이 많잖아. 이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남북이 잘 협연만 하면은 북한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우리도 더 커질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반도가 하나가 되면은 엄청난 선진국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어디 나가도 굴하지가 않는 거야.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지금 뭐라 외쳐봐야 의미가 없어.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되어가지고 편안하게 지내는 거 그것만 해도 감시덕지야. 그것만 해도 감시덕지라고. 와서 함부로 말하면은 신고 들어갑니다. 신고. 여기 보면은 법적인 신고도 있어. 내가 신고 들어갈 테니까 조심해. 응? 여기 메시지. 이 봐봐. 레드 스컬. 성렬이는 사형인데 이러고 있다. 이 자식 이거 신고 넣어. 응? 잘못된 정보. 우리나라는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그렇게 욕하고 찍어 내리고 그게 문제인 거야. 아무튼 주식이야. 주식. 바이오도 키운대. 투자를 한대. 바이오에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방산에도 투자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 아마 원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참에 서영교는 국회의원 자격 박탈시키자 우리. 서영교는 진짜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어는. 그렇지 않아요? 오빠들? 잠시만. 서영교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서영교 그런 사람은 나는 아닌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도 뭔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의원들 좀 물갈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고 조국혁신당에 있는 그 멤버들 내가 봐서는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이런 윤석열 석방 외치고 뭐 아무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0월 달부터 좀 강하게 나갈 거야 얘들이. 분명히 강하게 나갈 거라고. 나야 뭐 힘없는 개인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은 뭔가 좀 돈이 있거나 파워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강하게 나갈 거라니까. 지금 정청래가 속정속결로 뭔가 휘두르는 것 같아 내가 봤으면. 근데 나는 정청래를 그렇게 욕하는데 어떻게 정청래 지지율이 올라가는지 나는 납득할 수가 없어. 다 먹었다. 이 봐봐.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가 없는 거야. 한 달도 채 안 보고는 와가지고는 막 막말하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성인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채널을 고의적으로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뭐 그러려니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아무리 라이브를 한다 그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와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어 문제가 있는 거지. 예.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 인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라이브 하면은 지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한번 크게 크고 다쳐. 지금 라이브 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도 라이브 다 해. 뭐 라이브 하고 유튜브 다 하고 해. 알겠니? 본인들이 보는 영상 자체가 뭐 라이브 자체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깡순이님, 미미님 늘 고생하십니다. 미미님이 아니고 마마님이에요. 못하겠죠. 내가 왜 갑자기 미미가 됐어? 응? 지지율 다 거지입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정청래가 어떻게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냐라는 거지. 주식은 하락세, 나중에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조금 하락세. 아니야. 음, 분위기를 그렇게 하락이라 그러는데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겠지. 국민의힘에서 아닐까? 좀 올라가면 또 내리고 또 올라가면 또 내리고 그러면서 구간 채워져 가지고는 올라가서 지는 거야. 단시간에 오른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종목을 선택을 할 때 공략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라는 거지. 그래야지 올라도 좀 더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바이오나 아니면 방산이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나 뭐 원전 이런 그다음에 뭐 반도체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 일단 뭐 당연히 AI 쪽으로는 가는 거고 그 뭐야 유엔 그 연설하는 데서도 보니까 종일 그 AI로 인해 가지고는 빚어지는 문제, 그다음에는 이 AI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킬 것이며 일상생활에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킬 것이며 그런 대화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아 이제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접어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그랬을 때 뭐야 이재명 할배 대통령 말한 대화하는 걸 보고는 어, 타고난 것 같아. 스피치가 타고난 것 같아. 내가 봐서. 정청래 그 사람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지율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도 근데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어, 내가 이거 말고 정치 잡담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정청래가 왜 잘하더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아. 예. 지방 사람들. 왜 정청래 잘하던데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다고. 근데 아무튼 내가 봐서는 주식장을 확실하게 좀 키울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 쪽으로 그래도 투자를 한다니까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그냥 니들이 사라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 각 그 바이오 그 다음번에는 방사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사면은 외국 분들도 들어오시겠죠. 뭐 등등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하게 바이오 쪽 괜찮다라는 거야. 바이오도 투자를 한다라는 거야. 내가 들고 있는 신라젠 괜찮다라는 거지. 그럼 월요일날 좀 사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조금 더 내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신라젠 자체에 지금 돈은 없고 그리고는 뭐 투기 조장 이런 것도 잡는다라고 하고 하니까 분위기상 크게 세력들이 덤벼들지는 않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리고는 내놓을 만한 이슈 될 만한 그 뉴스는 다 나왔거든. 그래가지고는 아마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자칫하면은 이자가 보여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물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몰라 내 생각에는 이자까지는 안 갈 거는 같긴 한데 모르지. 3자
초입에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단가가 3천 몇천 원짜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 5원 오르고 10원 오르고 막 그러는 거야. 예, 뭐 몇천 주, 몇만 주, 몇십만 주 그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5원 올라도 그게 엄청나게 크지만은 우리처럼 뭐 몇십 주, 몇백 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5원 올라봐야 뭐 그거 오른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아니잖아. 아무튼 한 이자 보이고 그러면은 쪼끔 더 물 타도 되겠지. 근데 몰라 신라세는 아이러니해. 보통 그래도 저 정도 되면은 못 가도 어 만 원 정도는 가 있어 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신뢰가 없다라는 거야. 신뢰성을 잃었다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약물 하나를 베이징에서 들고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더 신빙성이 없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중국 약물 그렇게 무시할 건 아니야.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괜찮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 중공 생각해 가지고 그러는데 괜찮아. 예.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괜찮다니까. 그다음에 스위스에서 또 약물 또 들고 왔지. 그렇게 했을 때 괜찮아. 열심히 첼로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목소리도 내어주시고 응? 어, 그냥 운동하면서 음, 그냥 자극이지. 내 운동하는 거 보고 뭐 다른 50대들 또 따라서 운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또 내 악기 연습하면은 대부분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는 악기 하던 애들 그만두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내 하는 거 보고 자극받아가 연습해가지고 뭐 동네 애들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겸사겸사 먹방 뉴스에서만 윤석열 석방만 외치는 것보다는 악기 연습하면서도 윤석열 석방 외치는 거고 운동하면서도 근데 그게 내 마음이니까. 예, 그게 내 마음이니까.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석방 그거 외칠 때도 내가 그때는 유튜브 안 하고 페이스북에서만 그랬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죄 없다 그러면서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죄가 없어. 그냥 이념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거야. 그 애들이 생각하는 이념하고 그 다음번에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런 쪽 하고 이념 자체가 생각 자체가 틀려서 그렇겠지. 그래, 내 같은 경우에도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통일은 적화 통일이 맞지만은 그런 적화 통일보다는 그냥 평화로 가는 게 낫지. 대화로 조금씩 양보할 거 양보하고 뭐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북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모르고 있었던 것도 많아. 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왜 북한 유튜브 있잖아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방송하는 사람들. 그래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 우리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많다라는 느낌을 가져보는 거지. 네, 뚱인데요. 닉네임 박근혜 닮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예뻐? 어? 내가 그렇게 예뻐요? 고마워요. 저도 이번에 정치에 눈뜬 사람입니다. 깡순이님이 적었는데 그래 나도 그래요. 나도 내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찾아보고는 그 다음번에는 과거 내 대학교 때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김대중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었던 나의 20대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윤석열 계엄했는 거 딱 보면은 아기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음, 아기가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냥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잘못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그건 있었던 것 같아.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했던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는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회에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그러고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원들끼리 뭔가가 있어줘야 되는데 바로 그랬던 거는 어, 조금 리스크가 따르지 않았었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생각했을 때.
더군다나 계엄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5.18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반감이 있는 거잖아요. 5.18로. 내가 뭐 5.18을 겪은 건 아니지만 하도 얘들이 뭐 하면 5.18을 덜 먹이니까 6.25보다도 5.18이 더 큰 무슨 전쟁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야. 따지고 보면 6.25가 더 큰 전쟁인데. 그러니까 얘들은 6.25를 북한이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끔 각인을 안 시켜주고 싶은 거지. 근데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냐. 민족해방전 그래. 민족해방전.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한반도를 통일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으로 의미를 또 두는 거야.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마 정치적 이념으로 후퇴를 하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을 기만하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중파 방송에 거짓을 보내지 말라고. 국민들이 등신이 아니야. 등신이 아니라고 딱 보면 저건 좀 거짓 같은데? 그런 거 너무 많아. 보고 있으면은. 그냥 특히 김건희 여사한테 있어가지고는 트집을 잡는 거야. 김건희 여사 어쩌면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여주는 이미지가 좀 세련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좋게 이야기하면은 순박함, 나쁘게 이야기하면 좀 촌스러움. 그에 반해가지고는 김건희 여사는 세련되니까 뭔가 안 맞겠지. 정서에. 그러니까 막 찍어내리는 거지. 그런데 한번 봐봐요. 북한에 김정은 한번 봐봐. 이번에 중국 갈 때 스위스제 시계 딱 차고 그 다음에 그 김주의 그 딸은 뭐 꿀리지 않게 하려고 샤넬 가방 탁 들게 하고 그러잖아. 세련되게. 그럼 보여주기 위한 그것도 중요하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냐.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김정은 말고도 조금 더 그러니까 김정은은 어쩌면은 온건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봐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온건파, 강경파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기타 등등.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그냥 짐작되는 거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그런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 파가 여러 파가 나눠지는 것 같아. 우파에도 극우 그냥 뭐 극우 그냥 우파 그러면서 중도 우파 뭐 등등. 극자, 좌파, 중도 좌파, 그냥 중도파. 그러니까 정치적 스펙트럼이 나눠지는 게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언뜻 저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저 사람이 약간 좌파 성향인 것 같은데 또 극자인 것 같고 뭐 등등. 그러니까 극자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스노우 사상이 좀 강한 남자들한테 많이 보여지는 게 극자, 극우의 성향이 많이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지.